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후에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는 소수 인원만 참석하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요, 애국가 제창을 없앴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애국가 제창을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원웅 씨, 광복회 회장 이 사람이 안익태 선생의 그 친일 행적 이걸 또 주장하고 나선 바람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핑계 끼면 잘 된 거죠. 이 사람도 본래 그 애국가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략한 거죠. 세상에 말이죠. 다른 단체도 아니고 집권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애국가를 생략했습니다. 앞으로 저 사람들 저거 이제 계속 저렇게 할 거예요. 이날 그 대회에 문 대통령이 영상 인사말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여기서 이 인사말에서 촛불 정신을 기억하고 그 사명감을 잊지 말자. 우리는 함께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동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유난히 동지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동지라는 게 무슨 의미로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촛불 시위 그걸 같이 했던 동지다. 그런 뜻도 되겠고요. 또 여러분은 나를 지지하고 문 대통령 자신을 지지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줄 그런 나의 동지다. 이런 뜻도 담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불가분의 하나다. 일심동체다. 그러니까 서로 배신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 언제까지나 여러분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기대를 담아서 동지 이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애국가까지 부르지 말아야 될 그런 이념에 너무 투철한 이런 정당 정말 멀미를 느끼게 합니다. 문 대통령은요, 자꾸 무슨 촛불 정신 이걸 강조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촛불 정신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촛불 정신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촛불 정신의 사명감은 또 뭡니까? 근데 제가 미뤄 짐작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촛불 시위 덕분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촛불 시위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에 걸쳐서 있었던 그 촛불 시위, 집요한 촛불 시위. 목적이 뭐였습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몰아내는 거였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 운 좋게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이 대통령 당선, 역사적인 이 등장,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했겠죠.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했을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자기를 당선시킨 것이 시민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민혁명 덕분에 자신은 대통령이 됐다. 자신은 혁명의 아들이란 거죠. 그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비서실장을 했고 그 후계 정권을 또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부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촛불혁명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 그게 혁명이 되려면 혁명의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촛불 정신 이러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온 그 정치에서, 그 정치 과정에서 촛불 혁명의 정신 이런 게 거기 하나라도 저게 바로 혁명 정신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맨날 말이죠, 무슨 적폐청산하다 한다 이래가지고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말이죠, 온 국민을 갈등 속에 몰아넣고 이 편싸움을 시키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 부동산 정책 보십시오. 온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정책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난 7일에는 이제 고위 간부, 또 27일에는 중간 간부, 여기 대상으로 한 검찰 인사.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무슨 정부 인사가 이 모양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서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의 실세 이 사람들요, 절대로 자기들 식의 정치는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이길 뿐이다 이런 겁니다. 왜? 내 정치에 뭐가 문제가 있어? 문재인 무오류론이죠. 오류란 거 있을 수 없어. 우리 이 혁명정부에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 길로 간다.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근데 그 실제로 그 처지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바꿀 수 없어요, 저 사람들. 바꾸면 그 순간에 자기들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이 권위주의 정권일수록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게 이게 뭔가 잘못됐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순간에 정권의 정당성은 상실되고 그 사람들은 와야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붕괴됩니다, 정권이. 호랑이 등에 탄 사람들이에요. 떨어지는 순간 잡아먹히니까. 그 호랑이가 누구냐? 뭐 자기를 지지하는 그 대중들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이념일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최측근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이 누릴 때는 같이 막 단합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이러지만은 만약에 그 이익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그런 상황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 문 대통령은 지금 그 길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대체 그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끝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검찰이 인사하는 거. 여하튼 정권 실세들을 수사하는 그런 여러 수사팀들은 다 거의 해체 수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뭐 지방으로 다른 데로 다 쫓아버렸죠. 그리고 문재인, 추미애, 이성윤 이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전부 요직에 다 포진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 그 권력 실세들을 보호하는 그 도가 어느 정도냐? 윤미향이까지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윤미향이. 그 기부금 말이죠. 또 후원금 이런 걸 유용하고 횡령했다는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그런 수준으로 인사를 해버린 겁니다. 또 기가 막히는 것은요. 정진웅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했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이거 전화기 뺏겼다고 말이죠. 이 스마트폰 그거 뺏겼다고 덮쳐가지고 독직 폭행 이런 혐의를 받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피의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버젓이 광주지검의 차장검사로 승진해 갔습니다. 우리 편은 끝까지 봐준다 이거죠. 다만 여기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좀 멀리 좀 가 있어라. 이 검찰은요. 민주 법질서 지킴입니다. 최후의 그 수호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검찰이죠. 그래서 검찰한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특히 요구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 다음 독립성. 이게 없으면요. 이 검찰권이 제대로 엄정하게 행사될 수가 없죠. 왜? 정치적 영향력 속에서 그냥 검찰의 업무 집행이 뒤죽박죽이 될 테니까. 그래서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은 법무부 내에 두지 않고 외청으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도요. 특별한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인인 법무장관이 직접 이 검찰을 관할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여기까지 해온 거 보십시오.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해버렸잖아요. 인사에서도 배제하고 수사에서도 배제하고 다 배제해버려. 자기가 직접 지금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예사하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아마 뒤에서 그렇게 시키겠죠. 소신껏 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사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옛날에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그 두 사람 다 그 아들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 수사를 해갖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결국은 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들은 그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었죠.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뭐 외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안 했습니다. 그만큼 존중한 거죠. 왜? 검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자기 아들들이 뻔히 형을 살고 있는 것도 그냥 뻔히 보고 있었지. 그걸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검찰을 어떻게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이런 건 없었죠. 노무현 정권 들어서 그 검찰총장에 대한 그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었습니다. 역대 없었던 천정배 법무장관이 역대 없었던 그런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6.25가 김일성의 무슨 뭐 통일전쟁이었다 이렇게 수고했던 그 사람인데 그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구속 기소하겠다 이랬더니 이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구속하지 마. 불구속 뭐 기소해 이런 식으로 올린 겁니다. 불구속 수사라고.
그 사람 결국은 나중에 형은 살았죠. 그 강정구 형이 확정돼서. 그것도 문제였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저 수사지휘권 행사는 더 형편없는 거였죠. 더 황당한 거고 어떤 뭐냐 자기가 미리 말이지 검은 유착 사건이라 규정을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채널A 이동재 기자 전 기자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같이 엮어 공모 혐의로 이제 기소하려고 했는데 공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만 지금 구속해가지고 기소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래도 버젓합니다. 뭐 그 여론에 뭐 겁을 내는 빚도 없고요. 누가 무슨 비판해도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항상 옳아 이런 식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버텨주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 29일째 사설을 보니까 안면몰수 검찰 인사 목적은 문 대통령 안전 단 하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사 내용을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뒀대요. 정말 안면몰수입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지적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옳아 이거죠. 우리는 무조건 옳게 돼 있어. 문재인 무오류야.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입에는 계속 민주를 달고 살아요.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이제 특히 뭐 동지 이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거기서 새 지도부가 이제 구성되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변화거든요. 어떤 변화냐? 이제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것은 이제 드디어 권력의 중심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서서히 정치권 쪽을 해가지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문 대통령으로서도 속으로 이제 벌써 그런 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동지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그 동지들이요 언제까지는 문 대통령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일이죠. 근데 나갈 사람이 이제 나갔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 이 사람 나갈 때까지 그렇게 밉상을 떨더요. 뭐라고 해요? 20년 집권 이런 정권을 20년 이상 가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이런 정권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게 없는 이 정권이 앞으로 20년 계속 간다고요. 어쨌든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시선을 그쪽에 집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게 되죠.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권력이 내 손에서 슬슬 빠져나간다. 이걸 느낄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문 대통령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적어도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호하고 싶은 사람 다 보호해 보세요. 뭐 추미애 장관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들 그 병력 그 미복귀 문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문제 이 때문에 난처해진 그 입장을 자기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오만대 나가가지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말이죠. 우리 아들 울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또 문재인 대통령 뭐 송철호 울산시장 지킬 수 있으면 지금 지킬 수 있습니다. 뭐 유재수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조국이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뭐 다 지킬 수 있겠죠. 윤미향이까지 지키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재든 한동훈이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엮어 넣을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엮어 넣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만 되면 이제 가만 두고 보자 이거겠죠. 공수처만 되면 야당 의원들도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판사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다시 우리 세상이야. 이제 더 큰 권력이 있어 하지만은 사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보다도 더 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행위 어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법칙입니다. 물리법칙. 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현 정권의 실세들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자신들이 져야죠. 반작용의 책임은 그 행위자가 작용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먹을 쳤으면 거기서 오는 반동으로 내 주먹이 아픈 건 이건 바로 내가 당하는 거죠. 내 몫이 되는 겁니다. 반작용은. 문 대통령 이제 앞으로 좀 말이죠. 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뭐라고 생각할 것인지, 역사가 뭐라고 기록하게 될 것인지, 그거 좀 신경 쓰십시오. 예? 뭐 오늘 지지율 좀 오르고 박수치고 말이지 전부 자기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했다가는 언젠가는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 점 잊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